성모도 바람길. 이용옥. 길을 나섰다. 언제부턴가 길에 서면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란 생각이 든다. 그때 왜 하필 그녀가 떠올랐을까? 낚시터 옆 둑길을 지날 때 며칠 전에 보았던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여주인공 블랑시가 생각났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무대를 보면서 그토록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녀 그림자를 안고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풍요롭던 가문의 파산으로 몰락한 블랑시는 남편의 자살을 상처로 안고 있는 여자다. 잊을 수 없는 과거와 궁핍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녀는 고등학생 제자와 연문에 휩싸여 직장을 잃고 동생 집에 피신온 신세다. 그 상황에서도 자기 분수를 깨닫지 못하는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더운 물에 목욕한 후 실크 가운을 찾는 철없는 여자이기도 하다. 시들어 초라해진 자신을 어두운 불빛으로 포장하여 다시 한번 남자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여자. 과거를 숨기고 마지막 연애를 시도하지만 자신이 경멸했던 제부의 폭로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급기야는 그에게 능욕당하여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고 만다. 그날 멈출 수 없었던 눈물의 의미를 배우의 탁월한 연기력 탓이라고 여기며 나는 자연스럽게 안티고네를 떠올렸다. 대학 때 연극 동아리에서 연출을 맡아 선정한 작품이 안티고네였는데 히랍비극을 번역한 대본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코러스의 설명과 해설은 지루했고 문어체의 대사는 불편했다. 그럼에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한 이유는 어둠 속의 빛 같은 안티고네의 신념 때문이었다. 권력자 크레온의 독재에 저항하는 안티고네의 용기와 열정은 작품의 모든 단점을 감싸고도 남았다. 그의 가을, 우리는 밤마다 안티고네를 죽였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크레온의 회유와 협박에 맞서는 안티고네의 신념이 권력자의 횡포를 단죄하는 불이 되길 바랐고 그녀의 절규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길 원했다. 그러나 23의 내가 정말로 안티고네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제 삶의 방향을 놓지 않고 운명에 저항하는 진정한 초인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운명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허황된 꿈을 꾸는 블랑시에게 갇혀있다. 이전의 나라면 눈물은 고사하고 천박한 여자의 가치없는 이야기로 넘겨버렸을 일이다. 무엇이 이토록 나를 붙들어 놓는 것인가? 내 안에 숨어있던 나약한 본성이 느슨해진 울타리를 뚫고 고개를 쳐들어보는 건가? 내 삶의 주인이고자 했던 굳은 의지가 세월을 핑계로 수능과 타협에 자리를 내어준 것인가? 한참을 더 걷다 보니 길 옆 논다랑이가 누렇다. 벌써 추수가 끝난 들판. 멀리 보이는 논빼미들은 텅 빈 채 누워있건만 해변 가까이 서너 개의 논에는 아직도 베지 않은 벼가 가득하다. 짠물의 기습이라도 받았던 것일까? 자세히 보니 그 이삭들이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있다. 쭉정이. 알곡을 품지 못한 죄로 때가 되어도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서글픈 시간이 거기에 있었다. 순간 한영처럼 내 곁에서 서성이던 블랑시 그림자가
슬그머니 쭉정이 벼이삭 속으로 들어간다. 카메라 셔터 누르기를 기다리듯 담담한 그녀 표정이 꼿꼿한 그것들과 하나가 된다. 알곡을 맺지 못한 것이 내 탓이냐고 무언으로 항변하는 빈 이삭들의 어깨 위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간다. 삼낭염전에 이르렀을 때 갈대잎 서걱이는 소리는 거칠어졌고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다. 소금기로 다져진 길은 그 옛날 염전이었을 때의 기억을 버리지 못한 듯 굳고도 반들거린다. 허옇게 염기를 품은 둔덕 사이로 붉게 나부끼는 함초무리와 판자가 날아가 버린 채 푸른 넝마 조각으로 얽어놓은 소금창고는 황량했다. 대하나 참개 양식이라도 했던 듯 버려진 고무통이 폐염전의 서글픈 풍경화를 완성시킨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질 좋은 천일염을 생산하여 창고엔 눈꽃 같은 소금이 그득했는데 값싼 수입 소금의 유입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놓아버린 일손 탓일까? 아니면 더 높은 수익을 바라고 눈을 돌린 양식업 실패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은 걸까? 황폐한 소금밭을 가득 채운 바람소리가 삶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외쳐대는 듯했다. 알곡을 맺지 못한 것이 내 탓이냐고 아우성치는 쭉정이 벼들의 외침이 다시 들리는 듯도 했다. 발가 벗겨진 채 운명의 길 위에 서본 적이 있느냐고 낮은 목소리로 따져 묻는 블랑시의 애절한 눈빛이 보이는 듯도 하다. 산다는 것이 누군가에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도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밤새도록 헛금을 지래 빈배에 저어 돌아오는 어부의 밭은 기침소리 같은 것. 추락하는 운명의 공포 속에서도 허세의 끈을 놓지 못하는 블랑시의 간절한 눈빛 같은 것. 폐염전에 이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없는 잡풀들의 지척인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그들에게 당신은 왜 안티고네가 되지 못했느냐고, 왜 그녀처럼 운명에 저항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어둠이 궁식거리며 마른 갈대의 발치를 더듬기 시작했다. 일행은 벌써 소금밭을 벗어나 선착장 가까이의 실루엣으로만 보이고 나는 아직도 갈대밭을 헤매고 있다. 길은 나를 가둔 채 길이 아닌 길 찾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이대로 어두운 길을 한참 더 걸으면 그 끝 전봇대의 외등에 불이 켜지고 종일토록 불어대던 바람도 잠잠해지려나. 맞은편 선착장에 고깃배가 돌아왔는지 어슴푸레한 폭우가 잠시 술렁인다.